아파트는 조용했다. 평소와 같았다. 나 혼자, 침대 하나, 작은 소파, 난방이 켜질 때마다 시끄럽게 윙윙거리는 냉장고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중 내 아들이 대학에서 돌아왔다. 단지 2주간의 귀국이었다. 그것이 전부일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안에서 깨어났다. 내가 수년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묻혀 있어야 할 무언가가. 이 이야기는 성인 주제를 다룬다. 복잡한 가족 관계, 개인적인 슬픔, 감정적 경계, 그리고 불륜에 관한 이야기다. 만약 이 내용이 불편하다면 지금이 멈출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듣기로 선택한다면 내 진실을 들려주겠다. 나는 자랑스럽지 않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나는 40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거의 20년을 일해왔다. 나는 내 청구서를 지불하고 조용히 지내며 혼자 요리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잔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이렇게 지내왔다.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는 나를 남겨두고 갔고 그 결과로 나는 단순히 깨진 결혼 생활을 넘어서 아들, 태훈을 남겨두었다. 그는 지금 20세로 대학 2학년이다. 똑똑하고 다정하며 조용하고 항상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내가 인생에서 물러나게 되기 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그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대신 나와 봄 방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망설였어야 했다. 우리는 항상 일정한 유대감을 공유해왔다. 나는 그것이 아름답고 심지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변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갈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아들이 소파 대신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제안한 작은 선택이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라. 내 삶은 오랫동안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심지어 반복적이었다. 나는 도시 동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벽돌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겨울에는 따뜻함이 빠져나가고 여름에는 그 열기를 유지한다. 그런 장소에 익숙해진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침대와 욕실, 그리고 잠을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파가 있다. 주방은 나와 냉장고가 동시에 들어가기에 간신히 넉넉한 크기다. 나는 그 공간을 50번은 머릿속에서 재배치했지만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것은 익숙하고 내 것이다. 나는 지역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 끝없는 하루들. 너무 많은 전화와 끝없는 서류 작업. 나는 내 일에 능숙하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하산이 떠난 이후로 나는 여기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12년 동안. 심지어 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하산 카르센. 그는 방을 가득 채우는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는 거의 8년을 결혼 생활을 했다. 나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모든 커플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저녁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니다. 그는 짐을 챙기고 떠났고
나는 유리잔에 남겨진 치아와 함께 부서진 삶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는 단단해졌다. 눈에 띄지 않게 오는 단단함. 극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종류는 그날 밤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소음과 불에 탄 팝콘 냄새가 섞여 있었고 우리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며 서로의 몸을 덮고 있던 부드러운 담요에 감싸여 있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를 그의 방으로 보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긴 하루를 보냈고 솔직히 말해 그의 존재가 그리워졌다.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껴안았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었다. 순수하고 안전한 것이었다. 내가 앞쪽에 있고 그는 뒤쪽에 있었다. 그의 팔이 나의 허리 주위에 느슨하게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다. 나는 그의 손이 내 허리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했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주저하고 있었다.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손길이 내 허리를 스치는 방식이 거의 본능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묵 속에 감싸여 있었다. 텔레비전의 불빛이 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대학으로 떠났다.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나중에 봐, 엄마라고 말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를 보내주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내가 상상한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것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파가 아니라 내 침대였다. 그 순간 우리의 침대였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들은 변해 있었다. 그의 태도만이 아니라 목소리의 확신과 눈빛의 솔직함이 느껴졌다.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내가 키운 소년이 아니라 남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가 욕실 거울 앞에서 이를 닦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수염이 자라 있었고 그의 손은 작아 보였다. 그가 헹군 컵을 보며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싫었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걷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듯한 통제된 모습을 보였다. 때때로 내가 상상하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간헐적이었다. 주방에서 그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스치거나 그의 손이 내 이불에 닿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은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도시는 조용했다. 비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부드러운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과 조용한 방, 단 하나의 작은 램프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솔직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클레멘타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영혼의 동반자였다. 한밤중에 아무 질문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녀는 내 임신 중에 함께했고 출산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다. 비가 내리는 밤, 하늘은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어하는 듯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아담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곁에 있었고 그 존재가 나를 안도하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지워야 했던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그가 그 여자에게 어제 너를 그리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말았다. 나는 욕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메시지를 2번이나 들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가 내 폐를 가득 채웠다. 그날 저녁, 나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 그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는 수치심과 아픔을 이야기했다. 몇 달 후,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깨달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말이다. 아담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를 매일 바라봐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는 웃어야 했지만 그저 그 말이 나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꿈과 불안, 세상에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나는 그가 매일 밤 필요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그 가까움 속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천둥이 울리며 창문을 흔들었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다. 나는 항상 폭풍우를 싫어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곁에 있어 마음이 편안했다. 전기가 나가고 방 안은 어두워졌다. 나는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담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엄마.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렸다. 전기가 꺼진 후의 정적이 나를 압도했다. 우리는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방 안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림자들이 천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큰 티셔츠와 면 팬티만 입고 있었다. 아담은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후드티와 박스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피부는 촉촉했다. 우리는 매일 밤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워졌다. 폭풍이 방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내 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다가왔다. 마치 그가 이럴 권리가 있는지 고민하는 듯 했다. 그의 손길은 짧고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서로가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침묵 속에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아담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외로워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밤, 촛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 느리고 조용한 그 움직임은 마치 방이 무너질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며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어둡고 불명확한 기운이 방 안을 감쌌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깨어났다.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몸은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아팠고 그와의 간격이 느껴졌다. 아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마치 젊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과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뒤섞였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양치질도 하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다.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뿌리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때 아담이 뒤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흐르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아담은 언제나처럼 셔츠 없이 주방에 들어왔다. 그는 커피를 만들며 그녀에게 여전히 오트밀크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깨기 시작했다. 마치 평범한 아침처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의 유연함을 감상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에게 흔들어 깨우고 싶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가 그 침묵이 깨질 때의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접시에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를 놓았다. 토스트의 가장자리는 그가 어렸을 때 잘라주던 방식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 그 밤을 꿈처럼 지워버려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은 느리게 흘렀고 그녀는 담요에 둘러싸여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담은 산책을 나갔다. 그는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자신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단어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수치심,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혼란.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읽고 싶지 않은 기사들을 클릭했다. 심리학 포럼, 익명의 고백들, 모든 단어가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각 제목은 그녀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상담을 권유했던 사람의 예약 양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코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예약 양식을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그런 문장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저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제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니었다. 진실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마주하는 것, 심지어 자신에게 귀 기울여줄 사람과 마주하는 것조차 그녀를 숨고쉽게 만들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닫고 소파의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이었다. 민지는 가장 먼저 깨어났다.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몸은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아팠고 아담과의 간격이 느껴졌다.
아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젊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과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뒤섞였다. 시간이 흐르고 민지는 소파에 앉아 아담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담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민지는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담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지는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응,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아담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챘고 잠시 침묵이 흐르자 민지는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민지는 그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민지는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척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담은 깊은 숨을 쉬고 그날 밤에 대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의 눈을 피하며 그날 밤은 잊어버리자 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담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어.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지는 그 단호함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 진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고 내가 너를 아끼는 건 알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해.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민지는 그 진지함이 그녀를 더욱 압박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그냥 잊어버리자.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아담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피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민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날 밤이 너무 아프고 그 기억이 너무 힘들어. 민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담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렇다면 함께 이겨내자.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혼자서 이겨내야 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아담은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줘. 민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아담과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목에 걸렸다. 전기가 꺼진 후의 정적이 나를 압도했다. 우리는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방 안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림자들이 천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듯했다. 그림자들은 서로를 감싸듯이 움직이며 이 순간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방 안의 정적은 마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큰 티셔츠와 면 팬티만 입고 있었다.
아담은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후드티와 박스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피부는 촉촉했다. 우리는 매일 밤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가까워졌다. 폭풍이 방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내 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느리게 다가왔다. 마치 그가 이럴 권리가 있는지 고민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손길은 짧고 격렬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서로가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침묵 속에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아담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외로워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비가 내리는 밤, 촛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 느리고 조용한 그 움직임은 마치 방이 무너질 것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며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직감하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침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어둡고 불명확한 기운이 방 안을 감쌌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깨어났다. 잠시 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몸은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아팠고 그와의 간격이 느껴졌다. 아담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마치 젊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과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뒤섞였다. 그 감정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양치질도 하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다.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뿌리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그때 아담이 뒤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흐르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